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국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이제 2학년 되고, 이렇게 저학년인데, 영재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고, 영재교육원을 이제 지원하는 학년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부터 거의 영재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많이 지원한다 그런다면 시험을 이제 가을쯤에 보겠죠. 9월쯤에 보게 되고 이제 교육청 영재원은 12월에 있지만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첫으로 본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대학 부설 영재원도 있지만 6학년 때 시험을 보게 되는 중학교 영재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초등 1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을 합격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진도가 나가야 되고 또 그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또는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영재교육원 준비를 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너무나 역량과 기본 베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전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학습을 좀 시작해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작을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뭐 실험이나 이런 흥미 위주의 그런 학원을 다니시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뭔가 체계적으로 과학에 대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려면요, 이렇게 체계적인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과학적, 수학적 여러 가지 창의, 융합적인 어떤 역량들 그리고 비교과적인 활동들 해서 정말 다양하게 다방면에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이 차곡차곡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초1 학생들이 이제 영재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특히 대학 부서 영재원 합격하기 위해서 했을 때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영재원을 준비하는 학습 진행하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요, 아이들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친구들, 특히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알려줬을 때 여러 가지로 응용해 낼 수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에너지는 부족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탐구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라도요. 일단 먼저 뭔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탐구하고자 하는 뭔가 알고자 하는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영재원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정답이 맞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영재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단순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 또는 뭐 학원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 텍스트에 있는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넘어서의 또 알아가야 될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고 탐구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집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집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다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뭔가 답변을 딱 이렇게 내는 그런 답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질문,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 배운 게 어떤 부분을 배웠니? 이래서 그 배운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었어? 어떤 걸 깨달았어? 어떤 느낌이었어? 그 다음엔 하면서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정리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는 쓰는 것을 너무 귀찮아해가지고요.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한다면 일단 말을 많이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시키고 때로는 그 말한 것을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 말이 줄줄줄 나오겠죠. 그것을 다시 받아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말한 것들이네. 내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써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계속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되고 또 뉘앙스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뉘앙스로 또 듣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건요. 같은 한 가지 텍스트만 가지고도요. 그 뭐뭐 했다더라 라는 거든가 뭐뭐 했다라고 한 가지 텍스트라 가지고도요. 사람들마다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순하게 그것을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거, 학교에서 숙제로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 쓰라고 하면은 사실 방학 때는 매일매일 일기 쓰기 귀찮으니까 몰아서 쓸 때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일기를 써오라고 했을 때는 매일매일 써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습관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 밑에다가 글을 쓰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뭔가 생각하는 것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었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제 일기장을 보면서 읽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제 일기장의 가장 큰 구독자가 저희 이모였거든요. 저희 이모가 제 일기장 저희 집에서 이제 어릴 때 이모가 같이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셨는데 저가 일기 쓰는 걸 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꼭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썼던 일기를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글 쓰는 재능이 있다, 문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지금도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조금 재능이 있었구나. 누군가 보고 발견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도 받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독서와 언어적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재원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일단 문제 해결력이 되게 좋고요. 또 문항을 읽는 그런 능력이 좋습니다. 문제를 보면 파악하면요. 그 문제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호기심도 많고 또 이렇거든요. 일단 아이들한테 뭐 동화책이든 뭐 소설책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학 잡지든 간에 다양하게 역사책이든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그런 책을 읽혀주면 좋고요.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게 아직 약해서 만화책을 많이 읽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뭐 어린이 과학 동화를 보면은 만화로 된 내용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흥미를 발견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근데 계속 아이들이 쉬운 글만 읽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호기심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결국 읽는 거, 책을 읽는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폭넓게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편식하는 거. 우리 먹는 것도 알잖아요. 음식도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생장이 잘 안 돼요. 발육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가리는 것이 없이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어야지만 몸이 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더 이뻐지고요. 네, 그리고 몸의 어떤 면역력도 되게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저학년 때부터 어떤 것에 특화돼서 그것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고르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요,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의미, 약간 좀 기억에 남는 구절을 받아 쓴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지를 쓴다거나, 느낀 점 쓴다거나, 또는 아이들과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아직 어려가지고 뭐 쓰는 거나 것이 약하단다면 뭔가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이렇게 페이지로 넘겨서 가르치게 하고, 거기서부터 질문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행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쭉 보면 어차피 이제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원도 있고 중등영재원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보는 대학 부서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등영재원이거든요. 특히 서울대 영재원이나 연세대 영재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합격한 친구들 중에 진도가 좀 꽤 나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정도의 진도를 받아먹을 수 있는 친구여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되겠죠. 그러니까 진도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다라 하더라도 아이의 책도 많이 읽고 그동안 호기심도 많아서 탄탄하게 잘 내공이 쌓여있는 친구들은 그만큼 선행이 안 돼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고 잘 써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쌓았던 그런 선행 징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한 예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과 과학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다 못 풀어요. 왜냐면 그렇게 진도만 돼 있다고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3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전 과정에 있는 수학이랑 초등학교 전 과정의 과학은 어느 정도는 한 번씩 봤다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응용과 심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는요. 중학교 과정의 정도를, 그러니까 4학년 때 정도 1년만 해도 중학교 수학과학은 어느 정도 진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5학년 때 정도까지 시작하면 이제 고등학교 진도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도까지 가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과학 진도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도요,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뭐 대회도 나가야 되고, 진도도 나가야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더 바빠집니다. 내신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그런 진도를 한번 나가고자 하는 분들 꽤 많아요. 반복을 나중에 더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수 개념이나 창의사고력 개념에서 창의사고력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보는 초등대학부서 영재원이라든지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수개념이나 규칙이나 도형이나 감각이 있습니다. 뭐 1031 수학책 있잖아요. 다른 뭐 필리즈 수학책이라든지 다른 사고력 수학책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있어요. 뭐 수라든지 도형, 규칙 안에서도 원리적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을 뭐 인문과정, 초급, 중급, 고급까지 꾸준하게 풀어놓는다면 사고력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그쵸? 응용과 심화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수학 문제집 중에도 심화 문제집은 해법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왕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상위 최상위 S 수학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블랙 라벨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어려운 문제집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 문제를 좀 풀다가 안 되네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런 힘은요, 기초에서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울 때도 과학을 배울 때도 기초가 정말 탄탄하고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릴 때는요, 이해가 안 되고 원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이어야 돼야 되고, 그런 기초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독서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를요, 무조건 다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잘 읽는 거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책들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 탐구인데요. 심화하는 탐구, 예를 들어서 관찰했던 기록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재미있고 흥미있기 위해서 과학 실험하는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전 이론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영재교육원에 뭐 가천대 영재원 브릿지 과정 한다든지 하면서부터 이런 탐구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는 실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한테는 더 남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흥미 위주의 실험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하고요. 네, 관심을 가질 정도만 하고, 오히려 기초적인 원리 실험이라든지 탐구했던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의 그런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탐구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뭐 발명 대회라든지 전람회 대회라든지 자연관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데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험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재원에 가게 되면 산출물을 내는데요. 그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실험들을 하게 되고, 어떤 주제를 탐구해야 될지 알아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이 실력이 늘게 되고 탐구를 하게 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는 보통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이 더 바탕이 되게 되면 이제 체계적으로 변인 통제라든지 뭐 조작 변인, 통제 변인들을 설정하면서부터 실험을 골고루 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또 잡아서 실험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하고 나면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수기로 작성하고 나중에는 컴퓨터로 옮겨 놓는 작업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탐구 일지를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보고서로 이제 컴퓨터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학생 지원 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공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비교과 활동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진도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죠. 진도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초등학교 전과정의 수학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중학교 수학과,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책도 많이 읽고 영재교육도 도전하고 비교과 활동도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영재교육은 합격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평소에 매일매일 글 쓰고 말하고 읽고 하는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요, 뭔가 어디 학원에 가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데만 딱 하고 오면은 그만 끝나는데, 이런 과정을 좀 아이들 즐겨서 재미있어 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처럼 어릴 때부터 쓰고 말하고 읽기를 같이 하시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 리얼스 명재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원에 엄청 많이 다니는 것,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다녀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골라서 아이한테 맞춤으로 다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영역도 만들어주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영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 길러가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길러야 되고 차츰차츰 이어가야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고 답답할 수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 필요하시고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능력이 길러지고, 영재교육원에 가서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점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목표로 영재교육원의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굳이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의 잠재력과 창의적인 능력, 과학, 수학적인 어떤 재능들을 키워나가 것이
것이 지금 시대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도 영재교육원을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한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장래희망을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이제 먼저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진로가 미리부터 좀 탐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썼던 진로에 대한 탐색을 나중엔 바꾼다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영재교육원에 도전하면서 길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아이들한테 꼭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가 영재교육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수업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 밑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자로 학년과 이름과 지역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분야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수업이 필요한지도 알려드리고 또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도 맞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할 텐데요. 댓글로요.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강의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2022년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2023년 4년차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 받고 또 많은 분이 만나게 됐고 많은 케이스도 받고 또 저는 또 지금 아이들 상담 수업만 해봐도 어느 정도의 아이들 역량도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좋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강의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 좀 강의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올려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려 실험케 하는 신호의 촉매 박진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